네, 벡터에 대해서 했었고, 벡터라는 거는 크기, 단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갖는 물리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벡터도 연산이 가능했고,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먼저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분해도 했었고, 어,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그 뺄셈 할 때 우리가 뺄셈의 물리적 의미가 상대 속도, 예를 들어 상대적인 걸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뺄셈을 한다고 그랬었고, 선생님이 거꾸로 알려준 것 같아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야. 그러니까 뒤게 기준이다. 뒤에 빼주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적어놓은 사람 바꿔서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해 할 때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해라는 건 뭐냐면 두 벡터를 합성과 반대로 두 벡터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도 기저 벡터, 즉 그 좌표축상으로 그 벡터를 나눌 때 그 벡터에 그 벡터를 나눠진 벡터를 우리가 벡터의 성분이라고 했었고, 자, 벡터의 성분을 알려면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 A, 얘는 B, C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각도와 요 길이의 관계를 나타낸 함수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면 삼각함수 크게 세 종류가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 각도를 써줄 거야. 예를 들어 사인 A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각도를 봤을 때 이 각도와 빗변 C, 그다음에 요걸 수직 요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 길이 A를 우리가 사인 A로 정의를 한다. 즉 뭐냐면 요 두 길이의 B와 각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 즉 각도와 길이 B의 관계. 그 다음에 코사인은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코사인 A다 하면은 빗변과 이번에는 요 밑변 길이 B를 우리 코사인 A라고 한다. 나머지 탄젠트라는 건 뭐냐면 탄젠트 A라고 하면은 나머지 길이의 B 뭐냐면 밑변과 이번에는 높이 A, 길이의 B를 탄젠트 A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각각의 각도와 길이에 대한 어떤 관계가 나오겠죠. 이거를 쉽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런 삼각함수라는 걸 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사인 B는 뭔가요? 사인 B 하면 여기 이 각도를 의미하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사인 B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에 의해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혹시 선생님 질문했을 때 이해되면은 손을 들어주거나 대답을 하세요. 됐나요? 네, 잠깐만. 소리 다 켜주고, 뭐야. 성분을 구할 때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X 방향의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밑변을 의미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하면은 빗변의 길이 즉 F의 크기 분의 요 X축 방향의 아래 밑면의 길이를 나타내니까 얘를 fx의 크기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f가 될 테고요. 얘는 fx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니까 즉 fx라는 거는 크기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y축 방향 요 세로 성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성분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다.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 방향의 성분을 fx, y 방향의 성분을 fy 이렇게 써줍니다. 그다음에 방향에 대한 요 단위 기저 벡터를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f라는 걸 분해를 하면 fx의 성분의 벡터, y 성분의 벡터를 분해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단위 벡터 성분은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로트로 씌워주면 되고요. 방향도 이렇게 하면 된다. 방향까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곱셈, 우리가 이제 곱셈에서 아마 단위 벡터 곱셈 중에서 스칼라 곱까지 했을 거 했죠? 내적까지 했었죠? 네. 네, 내적.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내적이라는 건 뭐였냐면 크기만을 고려한다. 크기만을 고려해서 곱한다라는 거. 두 벡터의 사이에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된다. 라고 했었고요. 내적의 특징 이렇게 했었고, 순서 상관없고, 분배 법칙 적용하고, 특히 같은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나왔다는 거는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다. 수직이 하면은 한쪽 방향 성분을 하면 하나가 0이 되니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각각의 성분의 곱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적 하겠습니다. 외적하고 뒤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외적은 말 그대로 밖으로 곱한다는 거야. 밖으로. 예를 들어 벡터 곱이라고도 합니다. 왜 벡터 곱이냐? 벡터를 외적했을 때는 결과가 똑같이 벡터가 값이 나와. 즉 방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은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씁니다. 우리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곱하기 할 때 그거랑 똑같아. 그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이번에는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값을 곱한다. 사인 값이라는 거는 세로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수직 방향. 즉 F1이 이렇게 있고요. F2가 있으면 F1의 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하고 F2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F2의 요 세로 값이 되겠죠. 길이가. 여기 F1과 수직하는 세로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결국엔 요 두 벡터가 이루어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한다. 면적. 그래서 외적, 즉 벡터곱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요 사이의 면적을 의미한다.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근데 우리 벡터곱은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면적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주면 될까? 이렇게 길이의 면적을 어느 방향으로 평면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주냐면 요 면적의 수직하는 요 수직 방향을 우리가 방향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수직하는 방향도 두 가지가 있죠. 위에 수직, 아래 수직. 그럼 어떤 걸 정해주냐? 우리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는 걸 정해놨다.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했을 때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이 벡터곱의 방향으로 정해준다. 그럼 여기서 먼저 나온 게 뭐냐면 F1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F2가 나왔죠.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F1을 향해서 손을 뻗어줘. 이렇게 뻗어주면 그 다음에 F2를 향해서 손을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 벡터 곱의 방향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 위쪽이 되겠죠.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F1 플러스 F2니까.
방향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네. F2 크로스 F1 하면 어떻게 될까?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겠죠. 이렇게 아래로 뒤집히겠죠. 네. 에서 먼저 네. 뻗은 다음에 F1으로 향하는 방향을 말아주니까 아래쪽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외적의 특징은 순서를 바꿨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값, 또 스칼라 값을 곱하는 거는 그냥 크기만 커지는 거니까 언제든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크기만 배로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분배 법칙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이 앞에 값도 순서대로 크로스 곱, 벡터 곱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F1과 F2가 수직일 때는 사인 세타 값이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그래서 그냥 수직이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죠. 우리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인 값을 곱해줄 필요가 없다. 사인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을 크로스 곱하면 0이 되겠지, 당연히. 만들어주는 면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우리가 벡터 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이럴 때 각각의 같은 방향끼리는 당연히 크로스 곱이 0이 될 테고, 각각의 수직하는 벡터 단위 벡터를 곱했을 때는 나머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z가 있을 때 이걸로 먼저 이해를 할까? 요 좌표표면에서 얘를 x, y, z라고 한다면 먼저 x 크로스 y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x에다가 크로스 y니까 이쪽으로 말아주면 이쪽 방향, 나한테 오는 방향으로 방향이 되겠죠? 됐나요? 네. 이쪽 네. 방향은 뭔가요? 단위 벡터 어떤 단위 벡터야? 어느 방향? Z축. 플러스 z겠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네. 그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 크로스 z는 y 크로스 z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 뭐야? 플러스 X. 단위 벡터 방향 이렇게. 이번에는 x 크로스 z 하면 어떻게 될까? x 크로스 z 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x 혹시 갑자기 x 크로스 z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마이너스 되겠죠. Y. 이렇게 마이너스 Y.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규칙을 살펴보면 x, y, z가 있으면 i, j, k가 될 테고, 자 이쪽은 정방향 x, y, z가 정방향이야. x, y, y, z, z, x가 정방향일 때는 다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x 크로스 y는 플러스 z, z 크로스 x는 플러스 y, y 크로스 z는 플러스 x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된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역방향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y 크로스 x 하면은 마이너스 z, x 크로스 z 하면 마이너스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도 미분적분이 가능하다. 벡터의 미분적분은 이제 주로 이제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는 잘 안 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알게 될 텐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방향만 정해주기 때문에 미분적분도 있다라는 거. 사실은 뒤에 이제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벡터의 미분적분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1차원으로 해서 크기만 따져서 미분적분 한 다음에 방향을 따져줄 거다.
보통 이렇게 할 거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시간 한 10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5번까지. 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F1-FB는 B에서 A를 향한 벡터를 되겠죠. 근데 이 벡터는 FC와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0이 될 때문입니다. 두 번째, FB랑 FC, FT를 더하면 예. FB랑 T랑 먼저 더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FC 요 벡터가 될 테니까 얘 2배니까 여기는 2배의 FC의 2배의 벡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보통 우리가 분해할 때 많이 이제 빗면에서 물체 운동 분석할 때 분해를 많이 할 건데 분해를 할 때 우리가 좌표축을 보통은 요 빗면과 나라는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쪽을 플러스 우리가 잡는다면 얘를 우리가 만약에 x, y로 이렇게 잡는다면 먼저 요 f라는 벡터가 있고요. 요 좌표 각각의 좌표축과 수직인 그 각도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경사면의 기울기가 세타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세타죠. 어디가 세타인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가 세타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빗면과 수직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에다가 수직이니까 요 y축 방향을 말하는 거네. 그러면 요 길이를 가진 벡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의미하니까 밑변은 각 크기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y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y 햇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베네타. 빗면 방향. 빗면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여기를 의미하죠. 이쪽. 쓸 때 요 길이, 요 세로 길이를 의미하니까 즉 요 벡터가 되겠네. 이렇게 벡터. 빗면은 원래 크기에다가 이번에 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되겠죠. 방향은 x 방향은 이쪽을 아래쪽 방향 우리가 플러스로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요 f라는 벡터는 우리가 분해가 됐다 표현할 때 이렇게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 빗면과 빗면 그다음에 빗면 방향, 빗면과 수직인 방향 요 두 벡터로 나눠줄 수가 있다. 됐나요? 네. 네. 자, 3번. 자, A, B 두 벡터가 있다. 두 벡터의 내적 스칼라곱과 사인 사이각 코사인 값은 우리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A 다트 B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해 두 벡터 사이의 각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되고 얘는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각각의 성분을 또 곱할 수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각각의 성분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X 성분은 I 성분은 3, 1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 4 플러스 3 곱하기 1이니까 3 되겠네요. 얘는 10이 나올 테고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각각의 성분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 어떻게 되니? A 벡터 1제곱, 2제곱, 3제곱 하면 14고 루트 씌워주면 되죠. 이렇게. B의 크기도 역시 루트의 3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역시 14네요. 이렇게. 얘가 코사인 세타 값이고 얘가
그러면 10이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7분의 14니까 14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1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벡터의 외적. 두 벡터의 외적은 벡터 곱이니까 A 플러스 B를 하면 되고, 외적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I랑 A 벡터의 I 성분, B 벡터 I 성분 크로스 곱하면 어떻게 될까? 방향이 같으면 크로스 곱은 0이 되죠. 그러면 얘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랑 EJ 하면 어떻게 될까? 크기는 2고 방향은 K 플러스 I, K I 크로스 K니까 그렇죠. 플러스 K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크로스 K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J J 방향. 되겠죠. 이렇게 J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하나씩 또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먼저 E 크로스 그러니까 J 크로스 I니까 크기는 6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K가 되겠죠. K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는 4고 방향은 0이네요. 그렇죠? 네 0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니까 크기는 2고 J 크로스 K는 플러스 I I죠. 플러스 그렇죠? I 플러스 I 이렇게 주고. 마지막 세 번째 K 크로스 I는 플러스 플러스 9 9 해주고 플러스 J Y J K X니까 정방향이니까 J hat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마지막 여기 좀 세 번째 거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면은 3 곱하기 2 6에다가 K 크로스 마이 J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이렇게 I 마지막은 0이고 이거 정리해 주면 되죠. 정리해 주는 거 더하기 빼기는 성분의 마이너스 4 뺄셈은 뭐 틀렸어? 됐죠? 네. 네 각각의 성분을 더하고 뺄 때는 각각의 성분끼리만 더하고 빼줄 수가 있어. 그러면 X는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I hat 플러스 8 J hat 마이너스 4 K hat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린 여기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얘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6도 씌워주니까 16, 64 플러스 16 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 그러면 4를 먼저 빼줄 수 있으니까 4 루트 루트 6 나옵니다. 단위는 면적이니까 센티미터에 제곱 자 4번 4번 어떤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그 물체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그때 변이 벡터를 S라고 할 때 F 다트 S의 값을 구하라. 이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1을 구하라는 거야. 1. 자, 뭐냐면 변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X, Y, Z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처음에 A라는 지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A 벡터를 이 기준점에서 이렇게 향해서 A 벡터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B의 위치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변이라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 그 직선거리를 의미하니까 이제 운동할 때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에서 B로 이렇게 향해야겠죠. 형한테 향해야겠죠. 그래서 B가 먼저 나와야지. 됐나요? 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다트곱은 각각의 성분을 먼저 얘를 구해야겠네. 얘는 어떻게 될까? B에서 A를 빼면 각 성분끼리 빼니까 4 I 넷 그다음에 플러스 5 J 마이너스 7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F 다트 S는 각각의 성분 X 성분을 하면은 20 그다음에 Y는 5 곱하기 6 플러스 30 K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값은 90 단위는 뭘까? 1이니까 줄이 된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5번 자 어떤 자기장 안에서 어떤 전하량을 띤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자기장 안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하가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되면 그 전하에 힘이 작용하겠네. 얘를 막 방향을 바꿔줘. 그때의 그 크기와 방향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로렌츠 폴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 계산할 때 크로스 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벡터 연산의 법칙대로 하게 되면 자 여기 각각의 앞에 붙은 요 스칼라 값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크기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다 빼줘서 한꺼번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줘도. 그러면 F라는 거는 먼저 Q 그 다음에 B 제로 앞에 V의 부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되냐면 뭐만 나오냐면 I 플러스 J 햇만 남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크로스 B니까 B는 K 방향이죠. K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얘 그냥 분배법칙 써서 정리를 해주면 Q, V0, V0 해주고 I 크로스 K는 어떻게 되나요? 뭐야? 마이너스 J 햇. 그 다음에 J 크로스 K는 I. 플러스 I I. 된다. 이런 값이 나온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된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되는 힘을 이 입자가 받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됐으면, 네. 됐으면 네.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됐으면 된 사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채팅으로 보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질문해도 되고 항상 채팅방 잘 이용을 하세요. 자, 질문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 팩터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다음 수업 시간 전에까지 해서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까 확인을 해서 미리 다운을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재련. 네. 뭐야? 너도 나한테 메시지를. 좋습니다. 오케이.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